서울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동창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가득한 그 연회장 한가운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손에서 들이부어진 화이트 와인. 그 와인이 은희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와인에 흠뻑 젖은 은희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와 뺨을 따라 떨어지는 와인 방울, 그녀의 머리카락은 축축히 젖어 들러붙었고 모두가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짙은 향수를 풍기며 다가온 여성,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와인잔을 든 채로 익숙한 비웃음과 함께 은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거기 앉아 있을 줄은 몰랐지, 정말. 말은 사과였지만 표정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지연이 깔깔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와인 내 머리에 잘 어울린다. 정말 안 변했다니까. 촌스러운 티 그대로야. 그때도 찌질하더니 지금도 저러며 살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손으로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픔과 체념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야,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들려온 그 목소리. 은희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40년 전 학창시절 그녀를 바라보던 이웃 남학교의 전 학생회장이자 지금은 미숙의 남편이 된 영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은희를 보는 그 시선은 누가 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한 노후 감동 찐사연방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깜짝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이야기 속 은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이 이야기처럼 작지만 뜨겁게 반전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 모든 상처가 시작되었던 그 시절 교실로 되돌아갑니다. 1984년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 소리에 잠에서 깬 은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방 한켠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교복을 입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어봅니다. 17살 소녀의 얼굴에는 또래보다 성숙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습니다. 가난이 그녀를 일찍 어른으로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희망으로 반짝입니다. 연탄가게로 향하는 길, 은희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제 급식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또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명문여고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은희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연탄가게 사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은희는 깍듯이 인사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검은 연탄재가 하얀 손을 더럽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일한 후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이 돈으로 급식비라도 내거라.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봉투 안의 돈으로는 급식비의 절반도 안 되지만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희는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저런 곳에 살겠죠. 하지만 은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교실에 들어선 은희는 항상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곳이 가장 편안한 자리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낡은 가방이나 해진 교복을 유심히 보지 않는 곳이니까요. 수업이 시작되면 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냅니다. 김은희, 역시 우리 반 최고야. 담임 선생님의 칭찬에 은희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공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은희는 혼자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급식비가 없어 밥을 먹을 수 없지만 아무도 모르게 참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허기를 달래고 오후 수업을 기다립니다. 은희야, 또 도서관 가니? 밥은 안 먹고? 담임 선생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은희는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네, 공부하러 가요. 전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힘들지만 그 누구에게도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옆 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은희를 찾아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그는 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바로 학생회장 영철입니다. 김은희 맞죠? 수학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영철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은희에게 집중됩니다. 네, 맞습니다. 은희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같은 반 미숙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미숙은 3년째 영철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영철의 칭찬에 은희의 뺨이 살짝 붉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워집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작은 책상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은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저는 공부가 좋아요. 은희는 연필을 쥔 손에 더 힘을 줍니다. 공부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다음 날 은희의 책상 위에는 거지 X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책가방을 열어보니 찢어진 교복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은희의 손이 떨리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모든 친구들이 모른 척합니다. 누가 이런 걸? 은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 꾹 참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난 대학 가서 꼭 사람답게 살 거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짐합니다. 그 순간 은희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가난도 괴롭힘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은희를 향한 시선들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미숙과 그녀 주변의 무리들은 은희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애 진짜 뻔뻔하지 않아? 가난한 주제에 맨날 1등이라고 으스대고. 맞아. 영철 오빠도 왜 하필 저런 애한테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어. 미숙의 목소리는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미숙에게 은희의 존재는 그 자체로 불편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한 은희가 영철의 관심까지 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야, 김은희. 너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어느 날 쉬는 시간, 미숙이 은희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온 친구들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은희는 조용히 대답하며 책을 덮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너 혹시 영철 오빠한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숙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가난한 애가 뭘 잘난 척이야. 분수를 알아야지. 그러게. 우리랑 같은 학교 다닌다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친구들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그들 뜻대로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난 그런 생각 없어. 정말? 그럼 다행이네. 너 같은 애가 꿈 크게 꾸면 나중에 다칠 수도 있거든. 미숙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할 일이 있어서. 은희가 교실을 나가려는 순간 미숙이 일부러 발을 걸었습니다. 은희는 비틀거렸지만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 미안해. 실수했어. 미숙의 말에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구 수업이었는데 은희는 미숙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이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치열해지자 미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이 은희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은희가 받으려고 뛰어가는 순간 미숙이 고의로 발을 뻗었습니다. 은희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아! 은희의 비명소리에 체육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냐?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미숙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꿈도 크게 꾸지 마. 우리 세계에는 안 어울리거든. 미숙이 다른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희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든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웃기지 마. 넌 영원히 거기 그 자리야. 절대 우리 세계로 올라올 수 없어. 미숙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아이들도 수군거리며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와 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괜찮냐? 많이 다쳤나? 영철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은희의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넌 그런 말 들을 애가 아니야. 영철의 따뜻한 말에 은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숙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은희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영철의 친절함이 고마우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큰 시련에 휘말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건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으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은 항상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괴롭힘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은희야, 괜찮니?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세계로는 절대 올라올 수 없어라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말 난 영원히 여기 머물러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은희의 눈빛에 다시 의지가 서렸습니다. 미숙의 괴롭힘도 차가운 시선들도 모두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교외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은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을 햇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64세가 된 은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그 맑은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수학과 교수로 35년간 재직하다 은퇴한 은희는 이제 혼자만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이라고는 멀리 사는 조카들 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학회에서도 여전히 그녀의 조언을 구하니까요. 은희 교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젊은 부부가 인사합니다. 은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은희에게는 소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꿈꿨던 사람답게 사는 삶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한 은희는 발신인을 보고 잠시 멈춥니다. 서울 명문여고 총동창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40년 만에 온 동창회 초청장입니다. 거실로 돌아와 편지를 뜯어보니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초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제47회 졸업 40주년 기념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서울 그랜드 호텔 스카이 라운지, 일시 2024년 11월 15일 오후 6시. 은희는 초청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랜드 호텔이라니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이죠. 40년이나 지났구나. 은희의 마음속에 고등학교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미숙의 차가운 시선, 찢어진 교복 조각, 그리고 영철의 따뜻한 손수건.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굳이 옛 상처를 다시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젠 나도 당당할 자격이 있어. 거울 앞에 선 은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자신. 더 이상 그 시절의 가난한 소녀가 아닙니다. 동창회 당일 은희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차콜 색상의 우아한 정장 슈트에 진주 목걸이 하나.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품격 있는 차림입니다. 좋아, 이제 가볼까?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은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살던 달동네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반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랜드 호텔에 도착한 은희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화려한 로비와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공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자 탁 트인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한강과 남산타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어머, 은희야. 누군가 반갑게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고등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순이가 다가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고. 순이의 따뜻한 인사에 은희는 미소 짓습니다. 모든 동창이 미숙 같지는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연회장 안을 둘러보니 40년 전 교실에서 보던 얼굴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모두 중년이 되어 살이 찌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그때 그 모습들입니다. 은희 교수님 맞으시죠? 한 남성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합니다. 네, 맞습니다만. 아, 저는 현재 3학년 담임하고 있는 박 선생입니다. 교수님 이름은 교육계에서 유명하시죠? 은희는 당황하며 겸손하게 인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입니다. 자리에 앉은 은희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부분의 동창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서로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기 김은희 아냐? 정말이네. 근데 교수라고? 응, 맞아. 신문에서 본 적 있어. 몇몇 동창들이 은희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40년 전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존경과 궁금함이 섞인 시선들입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술렁입니다. 한 쌍의 부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고 남자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미숙과 영철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고 영철은 예전보다 살이 쪘지만 여전히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어머, 미숙이 영철이랑 결혼했구나. 그러게,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잖아.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미숙이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은희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미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은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은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진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서양 요리가 조화롭게 차려진 뷔페 테이블 앞에서 동창들이 하나둘 음식을 담고 있습니다. 은희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담으러 갔습니다. 은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몇몇 동창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에는 은희를 무시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 반가워. 은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오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동창들이 돌아가며 근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명함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자녀 자랑을 하는 모습들이 정겨워 보입니다. 은희야, 정말 대단하더라. 신문에서 봤어. 맞아. 우리 반에서 제일 성공한 게 은희인 것 같아. 동창들의 칭찬에 은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미숙이 차가운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 아직도 혼자야? 누군가의 질문에 은희는 잠시 멈칫합니다. 응, 혼자 살고 있어.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에이, 아직 늦지 않았어.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혼자 살기엔 아깝지. 동창들의 격려에 은희는 미소로 답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움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때 연회장 저편에서 미숙과 영철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미숙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고 영철은 약간 주저하는 표정입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미숙이 은희 앞에 서서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40년 전과 똑같은 차가움이 섞여 있습니다. 안녕, 미수가. 은희는 담담하게 인사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표정은 평온합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올 줄이야. 미숙이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런 데라는 표현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용기 하나는 정말 대단하네. 미숙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동창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봅니다. 미숙아, 그만해. 영철이 작은 목소리로 만류하지만 미숙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도 분수를 모르더니 아직도 그러네. 은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내공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미수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이야기 하자. 좋은 이야기? 뭐가 좋다는 거야? 미숙이 점점 목소리를 높입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교수라고? 정말 웃기지 않아? 미숙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듭니다. 화이트 와인이 든 크리스털 잔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미숙아, 정말 그만해. 영철이 다급하게 만류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상한 척 말고 꺼져.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그 순간 미숙의 손에서 와인잔이 기울어집니다. 차가운 화이트 와인이 은희의 얼굴과 옷에 쏟아집니다.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은희의 차콜 슈트가 와인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철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은희는 와인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미숙을 바라봅니다. 40년 전 그 시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머, 실수했네. 미안해. 미숙이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미숙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원래 성격이 좀 그랬지. 은희가 뭘 잘못했다고. 몇몇은 은희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박사라고? 혹시 거짓말 아니야? 미숙이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진짜 대학교 교수 맞아? 믿기지 않는데? 은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연회장 앞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말합니다.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동창 중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봅니다. 미숙도 궁금한 표정으로 사회자를 쳐다봅니다.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신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의 VIP 소개입니다. 김은희 박사님. 순간 연회장의 조명이 은희를 비춥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은희의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영철은 놀란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봅니다. 은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와인에 젖은 옷을 개의치 않고 우아하게 미소 짓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네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은희에게 집중됩니다. 40년 만에 역전극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선 은희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와인에 젖은 차콜 슈트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고귀하게 만들어 보였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쭐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선 영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은희가 VIP라고?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그 말이 여러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은희 박사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35년간 지방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연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미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여성과학자 1세대로서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고 올해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상? 누군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기 중에 그런 분이 계셨구나. 동창들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정말 맞아? 박사라는 게? 한 동창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거짓말 아니야? 김은희가 그렇게 잘났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지? 또 다른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은희는 이런 반응들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겪은 수많은 시련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숙 쪽이 원래 성격이 좀 그랬지. 맞아, 고등학교 때도 은희를 많이 괴롭혔잖아. 이제 동창들의 이야기가 미숙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미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은희가 VIP라고? 웃기지 마.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가난했는데 급식비도 못 내던 애가 무슨 박사야.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영철이 급하게 만류했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해? 진실을 말하는 건데. 미숙이 은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쟤는 거짓말쟁이야. 그때도 맨날 거짓말하고 다녔어. 하지만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은희 박사님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은희의 젊은 시절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 장면, 미국 유학 시절, 그리고 교수로 임용되던 날의 모습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수석 졸업,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35년간 교수 재직, 나레이션과 함께 은희의 연구 업적들이 하나씩 소개되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 받은 상들, 그리고 키워낸 제자들의 인터뷰까지. 은희 교수님은 저희에게 단순히 수학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은희,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잖아.
역시 실력이 있었던 거야. 동창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은희가 정말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은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영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 소녀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난 것에 대해 감동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조용히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이나 우월감 같은 것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김은희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은희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 전 그 교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막 절정에 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미숙과 영철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와인에 젖은 옷을 입고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동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제게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모든 경험들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은희의 시선이 잠시 미숙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동창들과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희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로 올라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숙만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다가와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은희야,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가 몰랐구나. 다음에 시간 되면 학교에 한번 놀러와. 후배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동창들의 따뜻한 말들에 은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테라스로 나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희야. 뒤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영철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둘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철 씨. 은희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왜 그랬는지 나도 정말 몰랐어.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괜찮아요.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은희의 담담한 대답에 영철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도, 오늘도 내가 제대로 막지 못했어. 영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정말? 영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은희의 말에 영철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야.
사실 난 아직도 영철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철 씨, 은희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때 널 좋아했더라면 분명 무너졌을 거예요. 영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같은 감정에 빠져 있었다면 그 꿈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은희의 말에 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은희야, 그때 널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켜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 강해지고 싶었거든요. 은희의 대답에 영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널 생각했어. 영철의 고백에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걸 알고 있나요? 아니, 말한 적 없어. 하지만 아마 눈치챘을 거야. 그래서 미숙 씨가 더 힘들어했던 거군요. 은희의 말에 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미숙에게도 너에게도.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모두 어렸던 거죠. 은희는 영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은희야, 혹시 영철이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은희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영철 씨, 4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미숙 씨를 잘 챙겨주세요. 오늘 일로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은희의 말에 영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정말 변했구나.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그때 연회장에서 누군가 은희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야겠어요. 은희가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영철이 다시 불렀습니다. 은희야. 네. 고마워.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영철의 진심 어린 말에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영철 씨. 은희가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동안 영철은 한참 동안 테라스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품었던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동창들이 여전히 은희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여전히 은희 주변에 모여 있었고 서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어디 갔었어? 우리가 찾았잖아. 순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잠시 바람 쐬고 왔어. 은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김은희 박사님의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영상이었습니다. 김은희 박사, 1966년생.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은희의 어린 시절 동네 모습이 나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연탄 가게에서 일하는 어린 은희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던 은희는 전액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동창들이 감탄하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35년간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화면에는 은희가 강의하는 모습과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에 개인 재산을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어머, 장학금 사업까지? 누군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한 고교 장학금 수혜자에서 대한민국 여성 과학자 1세대까지 그녀의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은희,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기의 자랑이야. 동창들의 진심 어린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숙이 비틀거리며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술을 더 마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기야. 미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은희가 뭐라고? 그냥 가난한 애였잖아. 미숙은 비틀거리며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철이 급하게 뒤따라왔지만 미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영철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해?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미숙이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박사라고? 웃기지 마. 고등학교 때 얼마나 찌질했는데. 동창들이 당황하며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아, 정말 그만해. 영철이 미숙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뿌리쳤습니다. 손 떼. 넌 왜 맨날 제 편만 들어? 미숙의 외침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영철아, 너 혹시 아직도 저 여자 좋아하는 거야? 미숙의 질문에 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봐. 40년 동안 나랑 살면서도 저 여자 생각했던 거야? 영철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나는 바보였어.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상황이 좀 어수선한데.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속지 마. 김은희는 거짓말쟁이야. 가난한 주제에 무슨 박사야. 그러나 이제 동창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미숙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영상까지 나왔는데 뭔 거짓말이야? 술 많이 마셨나 봐. 이제 그만해. 동창들이 하나둘 미숙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몰라봤구나. 맞아.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잖아. 당연한 결과야. 이제 동창들의 시선은 완전히 은희 편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다들 제 편만 들어? 나는 뭐야? 나는 뭐냐고. 미숙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숙아. 은희가 차분하게 미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만해도 돼. 은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거야? 나는 괜찮지 않아. 미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왜 항상 너만? 왜 모든 게 너한테만 좋은 일이 생겨?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질투와 열등감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미숙이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영철이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미숙아, 집에 가자. 싫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동창들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미숙이 많이 힘들었나 봐. 그러게. 은희한테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있었을 거야. 영철이 미숙을 부축해 연회장을 나가려는 순간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영철 씨. 응? 미숙 씨 잘 돌봐주세요. 오늘 일은 모두 잊어버릴게요. 은희의 말에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미숙과 영철이 연회장을 떠난 후 분위기는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과 영철이 떠난 후 연회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희야, 괜찮아?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미숙의 일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길에 몇몇 동창들이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널 제대로 못 챙겨줬구나. 예전에 미숙과 함께 은희를 따돌렸던 정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 지난 일인데. 아니야. 우리가 틀렸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니 너무 미안해.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미야, 정말 괜찮아.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은희는 정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은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동창들이 늘어났습니다. 40년 전의 일들을 후회하는 마음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 벤치에 앉은 은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아프지 않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오늘 밤으로 완전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의 제자 박민수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교수님 이야기를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은희 선생님, 20년 전 가난해서 학비가 없어 포기하려던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죠. 지금 저는 수학교사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괴롭힘, 와인 세례, 그리고 영철의 고백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숙에 대한 연민이 더 컸습니다. 한 달 후,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희야, 큰일 났어. 순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숙이랑 영철이 이혼한대. 은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철이가 미숙한테 솔직하게 다 털어놨나 봐. 40년 동안 너를 잊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혼을. 응. 그리고 미숙이는 동창회 이후로 우울증이 심해져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해. 은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결심하고 미숙이 다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미숙은 은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왔어? 안부가 궁금해서. 나한테 왜 친절해? 나는 내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아, 우리 이제 화해하자. 4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은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미숙아. 그날 병원 정원에서 두 여인은 4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털어놓으며 긴 시간 동안 쌓인 오해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때 난 정말 질투가 났어. 가난해도 예쁘고 똑똑하고 영철이까지 좋아하고. 미숙아,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미숙이와 화해했다. 40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다.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은 용서였다.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본 은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부어졌던 건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꺼지지 않던 미련과 응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침내 씻겨나간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요.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로만 치유됩니다. 그날 은희가 동창회장에서 마주한 건 과거의 원수만이 아니라 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나간 상처와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